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2012년 1회 커말 1급 기출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명의 함수 왔습니다. 그죠? 자, 함수는 3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목표로 하고 전략적으로 기능에 올인하자 좀 알아두시고요. 함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라지하고 if를 사용하는 배열 수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 1의 제품사와 체크를 해주세요. 가격. 딴 건 참여 안 합니다. 얘들이 참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표 2에 B21부터 B26까지 여기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제품사별 최고가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요. 그럼 뭐뭐 별이니까 리얼 온택 이렇게 제품사별로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요. 최고가니까 최대값이니까 조건 플러스 최대값이면 보통 맥스 단독 배열 수식이나 맥스 if 배열 수식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if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맥스를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라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라지를 써야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제가 실행은 fx 함수만 없사 가서 사용자 정의에 가서 fm 판매액을 선택을 하시고요. 판매량 찍고 가격 찍고 확인.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3번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고요. 바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은 아주 고약한 문제가 나왔네요. 고약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품 아이디 4글자를 사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수동 녹화, 1이면 수시 충격 감지, 2면 충격 감지, 3이면 이제 수시 감지라고 해서요. 비교값이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추후수 함수를 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기 쓰라고 했으니까 써야 되니까 문제는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0부터 시작하면은 못 쓰죠. 그래서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3이 4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로 나눈 나머지 글자 제품 아이디의 뒤에 4글자를 4로 나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나머지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근거가 돼야 되는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0, 1, 2, 3이 나오잖아요. 0부터 시작하니까 추후수 함수를 못 쓰니까 오라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서 1, 2, 3, 4를 만들어서 쓰는 유형의 문제구나.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 못된 함수가 나와서 아마 더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열된 인수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추후수 함수가 주함수고요. 그 다음에 모두를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누느냐? 제품 아이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제품 아이디는 문자이기 때문에 못 나누고 그때 라이트 어디로요? 제품 아이디에 컴마 4글자를 p 재수로 4를 재수로 이렇게 나눠도 계산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위 밸류를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모드 자체가 숫자와 문자화된 숫자를 받아도 지가 알아서 그 정도는 숫자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동 녹화 그 다음에 수시 충격 감지
충격 감지, 수시 감지. 이렇게 해도 제가 뭐 큰 따옴표를 하나 빼먹었나요? 컴마를 먼저 쳐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가 잘못됐지? 수동 녹화. 여기 뒤에다가 죄송합니다. 플러스 2를 해줘야 이제 0이 1이 되고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쓰셔도 이제 사실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이제 밸류를 쓰라고 했으니까 밸류를 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쓰라고 했으니 쓰는데 밸류라는 함수는 일단 목적이 있어요. 문자화된 숫자를 인수로 받으면 밸류를 씌우면 얘가 숫자로 바뀌는 형태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화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미드, 라이트, 레프트 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밸류를 이제 씌워라 그 말인데 사실은 안 씌워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에다가 밸류를 써야 정석인데 근데요 이런 건 있어요. 자, 밸류를 그냥 숫자에다가 썼어요. 그러면 그냥 숫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밸류라는 함수는 물론 이게 정석이지만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귀걸이, 코걸이가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왜 그런 유형이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식을 좀 복사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따로 인수 위치번호죠. 자, 밸류를 정석으로 쓰면 여기다 쓰는 게 밸류가 정석이라고 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밸류를 여기다가 쓰고 가로를 열고 이렇게 써야 정석인데 제가 이제 귀걸이 코걸이라는 얘기를 해준 게 만약에 밸류를 여기 전체에다가 다 쓰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정답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상공회의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뭐 여기다 써도 어떻게 되냐?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또 여기다만 쓰냐?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다 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도 밸류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틀렸다고 못합니다. 이거. 출제자의 실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것만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어진 함수를 몇 번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저도 가르치기는 쉽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정답이에요. 그럼 이 안에다 전체에다 밸류를 또 씌워도 정답이니까 밸류라는 함수를 쓰라는 것 자체부터 제가 볼 때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 수식에 산술 수식이나 아니면 숫자를 인수로 뱉는 함수 같은 경우는요. 문자화된 숫자를 넣어도 어느 정도 똑똑해서 지가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거지 밸류를 굳이 안 쓰셔도 되거든요. 오히려 밸류를 쓰게 되면 수식이 제가 볼 때는 사족이 되는 것 같아요. 사족. 뱀다리죠. 그보다 조금 나은 계륵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라이트의 정석으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과는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5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디카운터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요약 함수죠. 전체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요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에 대한 조건이 시야각이 170 이상이고 가격이
전체 평균 이상이다 해서 2개가 나왔고, 당연히 AND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우어가 아니고요. 우어라고 하면 정확히 우어의 지시가 나오고, 생략을 하게 되면 AND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약점은 사전에 임의의 셀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건이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수식을 사용하는 조건이 왔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E24부터 입력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건을 한번 보시고, 시야각이 170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E24부터 H26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시야각 필드명을 쓰고요. 크거나 같다 170. 이게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것은 수식을 사용해야 돼요. 전체 평균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가격이라는 것이 조건이라는 필드명을 다르게 써야 되니까 준 거예요. 이렇게 찍고 크거나 같다 평균을 모르니까 average라는 함수를 가격 전체를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그리고 절대 참조 전체 평균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수식을 사용하는 조건부 서식 또는 데이터베이스 고급 필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이 평균 이상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수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트릭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자격증이니까 안 가르쳐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얘를 한 번에 정리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조건이라고 쓰시고요. AND를 함수를 쓰시고 시야각이 크거나 같다 170 비교 연산식을 2개를 나눠서 그 다음에 가격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가격 평균 F4 이렇게요. 이 F4를 해주는 이유는 채우기 AND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고급 필터나 조건부 서식에도 통통통 내려오면서 이 뒤에 있는 범위가 하나씩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 범위에 대한 평균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해야 밑으로 하나씩 밀리지가 않죠. 그런 것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 두시고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써도 결과가 가로를 하나 빼먹었네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그래서 2번을 한번 구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뭐 배열 수식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병합을 하게 되면 배열 수식을 또 못 써요. 그래서 디카운터 전체 범위 유일하게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 컴마 계산열 디카운터 숫자 문자 다셉니다. 아무거나 써주십시오. 그리고 조건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운터 전체 범위 계산열 일열 컴마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면 자 수식을 사용할 때는 비교 연산식을 사용할 때는 필드명을 꼭 다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라고 쓴 거예요. 또 얘가 왜 여기는 왜 또 시야각이라고 제대로 써놓고 얘는 왜 또 조건이라고 쓰는 거야. 그렇게 평균 함수를 쓸 때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르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4건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2개를 다 정리하셔도 제가 볼 때는 정답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AND를 쓰라 안 써라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서 에버리지도 쓰지 말라는 말이 있으니까 에버리지 쓰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알아서 쓰라는 거니까 AND도 알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애매하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거든요. 답은 최소한 하나만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궁리를 해서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답이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것을 좀 감안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전체를 풀어봤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무난하게 한 2개나 3개 정도 목표를 하시고 기능에 올인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